흠. 흠.
펜베이스 펜을 얻는 실전법 강의를 맡은 박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펜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베이스란 펜과 함께 성장해 가려는 기업이 추구하는 고객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고객 중심주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죠. 펜을 중요시하고 펜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사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회 구조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앞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펜베이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펜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펜베이스라는 것은 펜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펜 마케팅, 팬심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 이런 단어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펜이란 기업이나 브랜드 상품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령 스포츠팀을 예로 들어 볼까요? 승리를 하고 인기가 많은 선수가 영입이 되고 그러면 팬은 늘어나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갔는데도 계속 지거나 연패에 빠지고 그러면 팬들은 금방 떠납니다. 더구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유럽 리그는 동양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잘 못하면 바로 외면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팀으로서의 이념이나 사상, 선수 육성에 대한 지역 공헌 또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설사 경기에서 졌다고 해도 본인이 지지하는 팀이나 선수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까지 기업의 사업 방식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 또 기존 고객보다는 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팬 베이스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매출, 또 시대, 그다음에 동질성이라는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료 회사에서 제공받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어 펜은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코어 팬들한테 발생하는 한 달 매출은 무려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단계는 일반 팬인데요. 일반 팬과 합치면 90% 가까운 매출이 팬들한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 출시된 음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억 원을 들여서 이벤트를 실시해도 한 달 매출을 보면 이들이 기여하는 부분은 고작 7.5%밖에 그치지 않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것을 파레토 법칙 또는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은 사실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팬들의 라이프타임 밸류, LTV를 높이면
그대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죠. 펜의 수가 증가하진 않다고 해도 펜들이 구매하는 횟수 또는 객단가를 높이면 LTV는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대부분 이런 펜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장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40년 안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호주의 인구 규모 정도 되는 3천만 명이 시장에서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령자가 많아지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매출을 맡아주고 있는 팬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류가 많고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무엇이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초성숙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소비 의욕이 감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 쉬나 아이엔가 교수가 24종의 잼과 6종의 잼을 진열해 놓고 각각 매장에서의 매출을 비교해 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4종의 잼을 진열한 매장에서는 고객의 3%가 구입하는 데 그친 반면 6종의 잼을 진열한 매장에서는 30%나 구입을 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은 초성숙 시장,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물건이 더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빅데이터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 광고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보는데 TV에 광고를 하면 잘 안 볼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을 보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덜 보겠고요. 트위터에 광고를 하면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보겠죠. 하지만 이 정보가 아무리 방대해도요, 꼭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팬입니다. 팬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동질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소문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신뢰 있는 정보는 대부분 어디서 얻으시나요? 친구나 가족들한테 얻지 않으세요? 자신과 이 가치관이 닮거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나도 또 더 좋아하게 마련이니까요. 이러한 경향을 호모필리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속성의 상대에게 친근감을 더 갖기 쉽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상대가 팬이라면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말하는 SWT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스트롱 타이와 위크 타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맥 중에서 관계성이 강한 친구는 대략 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00명의 팬이 친구 150명한테 전파를 한다면 그 중에 관계성이 강한 스트롱 타이 3%의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또 전파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무려 45만 3,750명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통할 때 진하고 뜨겁게 전파된다는. 지금까지 팬베이스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실천한 팬베이스 실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게 팬베이스가 왜 필요할까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회사 안에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팬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싶었어요. 대상이 선수와 시합이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서비스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기가 승패에 좌우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길 때는 너무나도 좋아하다가 질 때는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고정적으로 팬층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승패에 관계없이 지지해주는 핵심적인 코어 팬의 존재를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팬베이스를 위해 팬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츠 아이디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방문객으로 등록한 사람들한테 추천도 의향 같은 것들을 조사했고요. 자사 쇼핑몰 구매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자사 쇼핑몰 유저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나이대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움직였는지를 본 것이죠. 또 팬클럽과 자사 쇼핑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팬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팬과 눈높이를 맞추고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먼저 타 구단의 상황이나 타 엔터테인먼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축구와 야구가 경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야구를 보는 대신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나이대 팬들이 방문하는 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내 마케팅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서들을 마케팅 직원들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고객의 반응이 궁금한 부서한테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업무가 바쁜 부서한테는 업무 지원을 해주기도 하면서 주변의 사내 다른 부서한테 자이언츠 펜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들의 존재를 좀 더 알린 것이죠. 사실 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담당하는 서비스에 접하는 고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펜은 동일한 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펜을 알고자 하면 팬미팅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이언츠는 팬미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코어팬 14명을 초대해서요, 직원 안내에 따라 돔 투어를 했습니다. 팬 이벤트가 아니라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인 만큼 팬은 많이 불러 모으지 않고 14명만 초대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수의 팬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팬들은 자이언츠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서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삼삼오오 꺼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 사실 이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팬의 목소리는 크레임이다 또는 불평이다, 불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좀 컸어요. 근데 팬미팅을 하고 나서는 팬이 동료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팬미팅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내 전체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케팅 직원들은 팬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보다 조금은 더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의 도움을 얻으려면 팬들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코어 팬들이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믿어준다는 그런 믿음을 다른 직원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팬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외부의 코어 팬을 만드는 것과 사내의 우리 직원들을 팬베이스 마인드로 무장시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가장 훌륭한 팬베이스 마케팅이 가능한 것이죠. 같은 가치관을 공유했다는 것은 일체감을 결속시킬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팀이 져도, 팀이 이겨도, 스타 플레이어가 떠나도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왔어도 팬들은 함께 유기적으로 어울리고요. 그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팀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팬미팅을 통해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얻은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팬은 선수 팬, 선수를 사랑하는 팬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은퇴하면 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이언츠의 이념이나 이 브랜드의 진정한 팬이 된다면 이런 팀은 굉장히 오랜 기간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비록 단기간에 승리를 많이 거두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팬의 호응에 힘입어 언젠가는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운동을 하는 활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한화 같은 팀이 꽤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화를 사랑하는 팬들 덕분에 한화가 계속 재투자를 하고 언젠가는 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죠. 이게 또 전체적으로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통해서 팬베이스 실천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